안녕하십니까, 불광입니다. 며칠 전에 출산 축하금에 대해서 공론화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을 줄 알고 영상을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알고리즘에 이 영상이 안 떴다는 건 이런 주제에 흥미를 느끼시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건데, 뭐 그래도 저는 알려야 되겠으니까. 이 채널을 보시는 남성분들이 은근슬쩍 스리슬쩍 언니 아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가스라이팅 당하는 꼴을 못 보겠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이와 관련한 영상은 계속해서 만들겠습니다. 우리끼리만 보자고요. 환승이별 플러스 위로금 800만원, 결혼을 앞둔 남자 연예인 실명 거론까지. 이 기사 제목만 보여드리는 거고 내용은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연예인이 뭘 하는지 관심이 없잖아. 하지만 제목에서 단 한 가지는 알아야 되겠죠. 뭡니까? 이별 위로금. 그게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것 또한 제가 좀 되었지만 영상을 만들어 올려드리지 않았었습니까? 이거 또 프레임 씌우는 거다. 결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결혼에 꼬리 못하고 중간에 헤어진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돈을 뜯으려고 이별 위로금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가스라이팅 하는 거라는 공론화를 시켜드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영상 또한 여러분들의 열렬한 무관심 덕분에 조회수가 처참하지만 말이죠. 여하튼 이런 게 무섭다는 거야. 이건 남녀 갈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사회 문제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는 것 같습니까? 정말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몇몇은 한국의 특수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다 설명하면 이 영상 하나로 모자라죠. 그럼 대표적인, 그리고 지금 전 세계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저출산을 원인에 꼽히는 이유를 들자면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진 게 주요 원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자들이 사회 진출을 많이 하고 남자들만큼 돈을 버니까, 물론 똑같이 버는 건 아니죠. 힘든 일을 남자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훨씬 많이 벌지만, 그래도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여성들의 눈이 굉장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들의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서, 예를 들면 결혼할 때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남자에게 집을 사오라는 문화 자체가 무리잖아. 맞잖아요. 사회초년생이 돈이 어디 있어서 집을 사옵니까? 하물며 그냥 집을 사오라는 것도 아니죠. 아파트를 사와야 되잖아.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의 신혼 72%가 아파트에 산단 말입니다. 통계가 그걸 말해주잖아. 그리고 저 아파트의 90% 이상이 부모님, 누구 부모님인지는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 그쪽 부모님의 노후 자금에 손을 대서 집을 얻어와서 결혼을 한단 말입니다. 물론 눈이 안 높으신 분들이 훨씬 많겠지. 그리고 그런 분들은 이미 결혼했겠지. 어떤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 이면 조카지. 아파트 그게 대수냐? 남자와 돈을 같이 벌면 되지. 남자가 적게 벌어. 그럼 적게 쓰면 되지. 투루 빌라 뭐 어때? 이 사람이랑 살면 충분하지. 라는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은 이미 없어요. 다 결혼해서 품절녀가 됐단 말이야. 제가 이야기하는 건 결혼을 아직 안 하신 분들 중에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지. 모든 여자가 그렇다는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져서 30대 중반까지의 남자들의 미혼율이 75%까지 치솟은 결과가 나왔는 거잖아. 그렇다는 말은 결혼에 골인하지 못한 여성들 중에, 대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가, 결혼하는 길 와중에 이별을 맞이한 여성들이 저런 프레임을 굉장히 많이 씌우고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니까 이별 위로금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게 굉장히 문제라는 거지 않습니까? 출산 축하금이랑은 또 다른 장르라니까. 그건 결혼했을 때, 애를 낳았을 때 미혼들이 받고 싶어서 만드는 프레임이고요. 이거 결혼까지 꼬리를 못한 현 결혼 정년기에 있는, 결혼 정년 후속기에 있는 여성들이 만들고 있는 프레임이라서 더 문제란 말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냥 설명드리면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별 선물로 5천만 원 주려고 하는데 오래 만났는데 결혼하기엔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만 만나자고 하려 함. 33살 된 여친이 나 때문에 결혼식이 놓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에 5천만 원 선물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마음이 안 좋겠지 라는 말도 안 되는 글을 예전에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나이 많은 미혼 여성이 부작한 글이다. 이따구로 프레임 씌워서 남자들한테 이별 위로금 뜯어내려고 가스라이팅 하는 거라고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밝혀진 바로는 이 글 쓴 사람은 남자다. 남자일 가능성이 거의 55% 이상이다. 그럼 남자가 썼겠지. 그들이 주장하는 거지만 그렇다면은 그렇다는 거죠 뭐. 그런데 이건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와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 중에 저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어떤 사람들이요?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진 남자들. 아니 내 코가 석자인데 저런 생각을 할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내일 먹고 살려고, 적금하려고 오늘 저녁에 냉동창고 들어가야 되는 남자들이 이별 위로금을 생각이라도 하겠습니까? 겠냐고. 그냥 꼴 보기 싫으니까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이야기하겠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나훈아, 박영규 같은 능력 있는 남자들은 그래도 내 여자인데 어느 정도는
줘야 되지. 저 여자가 나랑 사는데 그래도 고생 많았지. 나 같은 놈 만나서 수발 드느라 고생했었지. 라면서 이별 위로금은 어느 정도 주려고 한다니까. 자신이 경제적으로 능력 있으면은 그렇게 하려는 남자들이 대부분은 아니지만 극소수 있다 이 말이죠. 이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남자가 사랑하면 그 여자에게 최선을 다하라 라는 것과 비슷한 이치예요. 물론 과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여자에게 왜 최선을 다하는지 원인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결과론적으로 비슷한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남자가 이 여자에게 최선을 다하고 헤어지면 어떤 느낌이 든다 했죠? 마음이 불편하지 않지 않습니까? 홀가분하잖아.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이 여자의 기분을 도저히 못 맞춰서 이 여자의 조건을 이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헤어졌기 때문에 후회를 남기지 않는다고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같은 이치라니까. 나에게도 큰 돈이지만 하지만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남자면 저 정도 돈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고급 브랜드 가방 정도는 이별 선물로 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대다수의 남자가 아닌 극소수의 남자들이 그걸로 자기 마음의 위안을 삼는다고요.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거기에 해당되는 남성이 이런 글을 썼을 가능성이 55% 정도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남성분들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겠지. 하지만 그렇게 돈으로 자기 위안을 삼으려는 남자도 있다. 굉장히 주작 같은 글이지만 저들이 남자라는데 인정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그 글이 주작이다 아니다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90% 이상의 확률로 주작인 게 뭐가 있었죠? 그 글에 달린 댓글들이었잖아. 굉장히 많은 댓글들이 남자인 척 뭐라고 적어 썼습니까? 이별 위로금 나눠줬다면서 같은 케이스로 5년 만나고 헤어지고 미안해서 수천만 원짜리 명품 백을 킥 서비스로 보냈대요. 넌 좀 맞아야 되겠다. 아니 소설을 좀 제대로 쓰던가. 그리고 자기 친구는 7년 연애하고 5천만 원 받았다는 주작도 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저런 사회 문화를 만들려고 프레임을 씌우려고 저런 댓글을 단다고 제가 비판했었지 않습니까? 저런 거에 홀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유가 있으시다 하더라도 저한테 후원을 해. 그리고 상담을 받아. 고민 상담을 후원으로 해주시면 정말 정성스럽게 글을 적어드릴 테니까 차라리 그렇게 해서 돈을 아끼시라고. 5천만 원 쓰지 마시고요.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아니 대기업을 다니신다 하더라도 5천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 저 돈 모으려면 안 먹고 안 쓰고 1년은 모아야 되잖아요. 아니 월세는 자동차 보험료는 뭐 조상신이 대신 내줍니까? 겠냐? 그리고 전형적인 프레임이 하나 더 있는데 뭡니까?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에만 있는 전통적인 다른 나라에 없는 문화가 뭐죠? 병원에 570만 원 쓰고 SNS 올리는 한국인들 외신 일면에 실렸다 라면서 월스트리트 저널 일면에 한국의 남자들이 결혼이 힘든 이유의 글이 실려서 화제였지 않습니까? 무슨 결혼식도 아니고 프로포즈에 4,500달러나 쓰냐면서 비판했었잖아. 그런데 놀라운 건 23년도 기준이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조차 잘못 썼던 기사죠. 저 때나 지금이나 프로포즈 하는데 57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그거는 진짜 싸게 먹히는 거잖아. 저 사진의 배경 어딥니까? 굉장히 유명한 L로 시작하는 호텔이잖아. 저기 호텔 로얄층 그것도 한강이 보이는 방향의 스위트룸 가격이 얼마입니까? 검색해보면 나오죠. 주말 기준으로 스위트룸 한강뷰 기준이 100에서 200만원, 최고급 스위트룸은 1000만원까지 한다는 거야. 이미 반값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야기하는 570만원에 반 가까이를 쓰지 않습니까? 어쩌면 반 이상. 그리고 심지어 저거 방식을 자기가 직접 했을 때 많이 남았다는 거지. 꾸미는 것까지 외주를 맡기면 어떻게 되죠? 570만 원을 이미 꽃값으로 날라갔다니까. 그런데 가방은요? 그냥 가방 사면 됩니까? 저기 보이는 기준의 브랜드들 가방 사면요 570만원 택도 없죠. 가방만 해도 500만 원 넘는다니까. 아, 왜 저기에 보이는 가방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냐고요? 더 싼 가방도 있지 않냐고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왜 땡땡 비통급 가방, 땡땡 로랑급 가방, 엑스넬 가방이 대한민국 한정 기준으로 왜 계속해서 가격이 오른다고 이야기해드렸죠? 한 나라에서는 사치제지만 K로 시작하는 그 나라 기준으로는 필수제라서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필수제죠? 프로포즈 할 때 무조건 사야 되는 거니까. K국에서는 저 브랜드 급의 가방을 사지 않으면 결혼이 불가능하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런 가방이 최소 얼마죠? 500만 원이야. 그래서 그 브랜드에 해당되는 명품 가방들은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 K국 기준으로는 필수제가 돼버렸다고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문화를 가진 나라는 전 세계를 뒤져봐도 없습니다. 오직 K로 시작한 이 나라에서만 성행하는 문화라고.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애초에 여자친구랑 헤어지는데 이별 위로금요. 그런 거는 생각도 하지 마시라. 결혼하는데 프로포즈요? 할 수도 있지. 반지
정도는 프로포즈하면서 할 수도 있지. 저도 그 정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명품백요? 왜 사줘야 되는데요? 남들 눈치 보여서 사줘야 된다고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는 아시겠죠? 꿈속에서 깨어날 시간입니다. 레드 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